오늘의 플러스 인도 파키스탄 갈등의 미래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광수 부산외대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카슈미르 지역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전쟁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생긴 배경 이거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주 복잡하고 긴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동안 뭐 한 70년 동안 계속 해서 벌어진 일 중에 연속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그 소위 말해서 통제선, 라인 오브 컨트롤이라는 통제선 그리고 국경 같은 거 네. 그곳에서 상당히 뒤로 떨어져 있는 네. 그 지역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해서 26명이나 죽었다는 게 네. 상당히 심각한 지금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 전쟁으로 국가 간의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카슈미르라는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지로서 나름대로 인도는 카슈미르 지역에 뭐 자치적인 형태의 법적 권한을 부여해서 우린 신경을 안 쓰고 뭐 놔둔다 이렇게 해서 뭐 절충안이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 불안감은 계속 있었고 그게 이번에 좀 더 높아진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이제 복잡하죠. 그러니까 아주 먼저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카슈미르는 이제 영토 분쟁 지역이에요. 파키스탄이 주장하는 것과 네. 인도가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전부 우리 땅이다. 그렇죠. 그리고 인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예. 중국이 하는 거 빼고 예.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 번 충돌이 이제 있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2019년에 지금 현재 이제 모디 수상이 하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적 성향이 아주 강한 네. 혹은 힌두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한 정부가 들어와서 네. 원래 잠무앤 카슈미르라고 하는 게 주였어요. 예. 근데 스테이트 주였는데 이 주는 인도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자치권을 많이 줍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줬는데 2019년에 예. 그것을 헌법 307조를 바꿔가지고 인도는 헌법을 쉽게 바꾸는 나라예요. 연성 예. 헌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쉽게 바꿔서 이제 그것을 라다크는 원래 카시미르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따로 떼서 연방 직할지 그러니까 예. 주의 스테이터스가 아니고 예. 연방 정부가 직접 컨트롤을 하는 연방 직할지로 유니언 테리토리라고 하는 예. 그걸로 두고 네. 카슈미르도 스테이트십을 떼버리고 네. 연방 직할지로 만들었어요. 통제력을 더 강화시킨 거네요. 연방 정부가 예. 그러니까 자치권을 약화시키고. 예. 그 왜 그랬냐면 예. 굳이 이걸 옛날에 이제 독립을 할 때 말썽이 나니까 그러면 자치권을 주마 이렇게 했는데 자치권을 준다고 해서 이게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 여기가 이제 엄청난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로 개발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여기를 개발하고 안정을 취해서 뭔가 주민들에게 호소를 하겠다. 예. 라는 명목적 이유와 네. 실질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이걸 관할을 하겠다. 주정부는 못 믿겠다라고 네. 해서 그걸 2019년도에 헌법을 바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에서 연방 정부로 오다 보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아주 싫죠.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그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봐야죠.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 카슈미르 지역은 원래 지배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약간 그 지역의 유력자들은 힌두 성향이 강하고 대중들은 이슬람 성향이 좀 많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인도 입장에서는 그 지배계층이 원래 자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중앙에서 뺏어가는 거면 그 지도층들하고도 척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도계층, 지배층이라고 한 것은 옛날 봉건시대 때 이야기고 이제 처음에 원래 이제 잠무라고 하는 힌두 이제 백성 혹은 국민이 예. 가장 많은 지역하고 네. 카슈미르하고 네. 라다크라고 하는 불교도가 많은 예. 지역 세 개 합쳐져서 예. 잠무앤 카슈미르로 만들었는데 네. 잠무는 인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군요. 카슈미르는 파키스탄으로. 달라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왕은 예.
힌두예요. 예. 근데 일반 주민은 소위 말해서 국민이 될 수 있는 백성들은 예.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도라는 나라가 독립하기 직전에 네. 동인도 회사가 통치를 하던 그 시절부터 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인도를 통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복잡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영국 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영국 정부의 영토로 편입을 하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프린슬리 스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말로는 토후국 그러니까 왕을 인정을 하면서 위성 괴뢰국 네. 만주국가 같은 거 예. 그런 것을 만들어줘서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독립국 상태를 유지를 해준 게 있어요. 네. 이게 500개가 넘어요. 근데 이제 그게 47년 영국이 떠나갈 때 예. 당신들 알아서 해라. 당신들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독립국이니까 파키스탄으로 갈 사람들 갈 곳은 파키스탄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싶은 나라는 인도로 가서 알아서 해라. 네. 자, 그러면 카슈미르는 누구한테 그걸 물어봐야 됩니까? 일단 왕에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왕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국이었으니까 예. 그러면 인도로 와야 돼요. 예. 그런데 국민들이 국민들은 싫어해요. 우리는 전부 다 파키스탄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분쟁이 터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엔이 개입을 해서 그럼 주민 투표를 해라. 네. 그러니까 인도가 일단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안 했어요. 아. 주민 투표를 할 이유가 없다. 그렇네. 권한은 왕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 밑에 이제 데칸고원에 있는 어떤 왕국은 예. 거꾸로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대부분이 힌두고 왕은 무슬림이에요. 예. 그럼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왕이 결정을 할 것이냐? 예. 그럼 거기만 데칸고원만 뻥 하고 이렇게 구멍 뚫려가지고 그럼 파키스탄으로 갈 것이냐? 네. 안 된다 해서 이제 무력 점령을 한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런 데서부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갈등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예. 어찌 보면 카슈미르라는 지역은 처음 태동부터 분란의 씨앗을 내재한 채로 그렇죠. 계속 유지돼 왔던 예, 거군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엔 아주 이례적으로 어떤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국경 근접한 지역도 아니고 저 내륙 지방에 그것도 민간인에게 이런 테러가 생긴 건 이전과 다른 어떤 새로운 변화, 동인들이 생긴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예. 인도가 이제 심각하게 힌두 민족주의 혹은 힌두 국가주의가 이제 발흥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모디 수상이 권력을 잡고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힌두주의자들이에요. 네. 힌두 민족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아주 강하게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예. 아주 그 성가시는 왜냐하면 그 국내에 있는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탄압을 많이 받고 그 자기 국가 국민은 아니지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의 특성상 예. 사회 동포주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힌두 국가로 가는 게 싫어요. 게다가 이 카슈미르를 연방 정부가 직접 관할을 하는 유니언 테리토리로 가지고 오면서 예. 이 빠할감이라고 하는 요 지역이 소위 말해서 알프스 같은 데입니다. 네. 그래서 관광지로는 아주 최고예요. 그래서 여기를 관광지로 만들어서 국가의 어떤 큰 관광 산업을 한번 크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예. 그래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는 관광지 플러스 아마르나트라고 하는 네. 힌두의 최대 성지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힌두 근본주의자들이 이쪽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 거기를 가려면 예. 그다음에 관광지로 엄청나게 되니까 예.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우린 남북한 생각하면 돼요. 네. 남북한 옛날에 연평도 포격을 할 때 네. 그 비슷하죠.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켜서 국제적 분쟁을 만들고 싶은데 네. 지금은 인도가 잘 나가니까 네. 파키스탄은 국가가 계속 쇠락하고 있고 예. 인도는 계속 잘 나가고 있으니까 문제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선 쪽에서 작은 그 충돌을 해봤자 별로 안 된다. 이슈가 안 되니 한 100km 정도 떨어진 네. 그곳에 가서 관광지로 개발을 한 데다가 때리면 네. 그거 봐라. 모디 정부가 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다. 당신들 나라 내부에서도 이미 2019년도에
그런 의견이 있었지 않냐. 예. 이걸 만약에 카시미르를 연방 정부로 해버리면 분명히 그러니까 연방 직할지로 해버리면 분명히 테러가 여기서 발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큰 테러가 발생을 한다. 그 상당히 위험한 수다라고 해서 그 주의를 많이 줬거든요. 네. 곤란하다. 서로 그냥 절충해서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냐. 한데 이제 모디는 그런 것을 이제 안 하고 여기를 직접 개발을 해서 관광 산업을 크게 육성하면 무슬림들도 경제적 이익을 많이 벌 거 아니냐. 네. 그러면 무슬림들의 입장도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군요. 예, 그래서 개발을 하니까 파키스탄으로서는 때려버린 거죠. 이해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테러가 있은 이후 인도가 취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인더스강 조약 효력 중단. 예. 이건 뭐예요? 그게 뭐냐면 47년에 독립을 했잖아요. 서로 예. 이제 그러니까 분리 독립을 서로 두 국가로 나눠서 이제 독립이 됐는데 네. 계속해서 말썽이 나는데 그 지역이 네. 그 국경에 있는 지역이 인더스 강이에요. 예. 저쪽에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동파키스탄은 또 이제 갠지스강 유역하고 예. 국경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예. 이쪽에 인더스강이라고 하는 큰 강계는 예. 다섯 개의 지류 강, 그것도 큰 강이죠. 큰 강이 같이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인도는 전체적으로 농업이 그쪽에 그 의존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근데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농업의 거의 대부분이 그쪽에 의존도가 커요. 예. 근데 그 수원이 올라가면 카시미르예요. 예. 히말라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조약을 맺어서 1960년에 예. 조약을 맺어서 이제 인더스 강을 이제 서로 공동으로 잘 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강 조약을 이제 맺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인도가 엄청나게 인도 입장에서는 많은 양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강 세 개는 파키스탄이 통제하고 이용하고 전적으로 예. 니들이 알아서 하고 동쪽에 있는 강 세 개는 우리가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인도보다는 파키스탄이 훨씬 커요. 한 80% 정도의 그쪽 전체 수량을 파키스탄이 쓰기 때문에 네. 위에서 카시미르 쪽에서 그걸 조금만 뭐 댐을 만들어 버린다거나 조금만 틀어버리면 네. 여기는 농업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문제만 벌어지면 인더스강 물 협약 취소할 거야? 취소한다. 근데 이제 이게 국제법적 효력이 있어서 예. 쉽게 취소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반이 협박 내지는 한정적 이번에도 한 달간 예. 22일 날 터졌으니까 24일부터 해서 이제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간을 중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파키스탄한테는 엄청나게 큰 무기죠. 예. 야, 이 교수님 덕분에 이제 확실히 여기 이쪽 지역의 흐름을 이해가 되는데요. 예, 예. 이 카슈미르란 지역이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 양 국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뭐랄까 요충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양 국가들이 모두 한채 양보를 하기가 참 애매하네요. 어렵죠. 예. 그렇다면 이게 이제 뭐 앞서 뭐라고 해주셨냐면 그렇다고 전쟁까지는 안 날 것 같습니다라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지금 긴장의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국가들은 지금 뭐 70년 가까이 해결도 못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나가서 뭘 좀 도와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국제사회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일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데 파키스탄을 실질적으로 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세력은 중국이에요. 예. 유엔은 뭐 별로 먹힐 것이 없고 중국이 파키스탄의 처음부터까지 저 위에 꺼시가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한국까지 인도양에 있는 한국까지 전부를 다 중국이 개조를 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해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파키스탄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무역 관세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보복 내지는 견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도는 중국과 미국 가운데서 양쪽 다 미국하고 훨씬 가깝지만 네.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이 파키스탄 보고 그만둬라라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네. 그건 인도와 미국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별하게 파키스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 압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없구나. 파키스탄이 인도하고 거의 동시에 핵 개발을 했거든요. 네. 핵 개발할 때 인도가 조금 먼저 거의 동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유엔 이제 미국이 허락을 해주는 건데 결국에 네. 어쩔 수 없어서 그때 이제 부토라고 하는 수상이 말을 하기를 네. 풀을 뜯어먹더라도 핵 개발을 해야 된다. 아. 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됐어. 네. 풀을 뜯어먹더라. 그래서 모든 국가적 역량을 다 투자를 해서 핵 개발을 해요.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네. 근데 이 핵 기술이 이제 북한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핵 개발을 해 있는데 어떻게 전쟁이 나겠습니까? 둘 다 핵국가인데. 그렇네요. 그러니까 전쟁은 안 나죠. 그래봤자 지난번에 아마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인도 중국이 그 악사이친 그 계곡에서 서로 싸울 때 예. 나무 몽둥이에다가 그러니까요. 못 박아가지고 쇠파이프로 때리고 이제 그런 싸움밖에 안 했거든요. 진짜 무슨 21세기에 뭐 죽창 들고 싸운 느낌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기를 서로 뭐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네. 화기를 들고 싸우기 시작하면 걷잡을 대포 수 날아가고 없으니. 뭐 하면 이제 둘 다 핵국가인데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쇠파이프하고 이제 그 몽둥이로 이제 싸우는 거 그걸 많이 죽었어요 서로. 예, 그런 일을 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테러를 했다고 그래서 인도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예, 특별하게 전쟁을 할 수는 없다. 네. 더군다나 우리도 연평도 할 때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걸 만약에 포격을 하면 네. 저기는 별로 뭐 손이 날 거 없고 네. 우리 경제는 완전히 뭐 박살이 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참았죠. 근데 이제 인도는 그동안 참는 방식과 예. 참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식. 예. 그 다음에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외과적 수술, 예. 요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예. 이번에도 아마 후자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카슈미르 분쟁이라는 게 초기에도요. 이게 분쟁의 씨앗이 될 것 같으니까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뭔가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때 노력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거든요. 국제사회라고 하는 게 분쟁이 생기면 국제사회가 뭐 있겠어요. 양쪽 말을 어느 한쪽 말을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협상해라 이거밖에 안 그게 나오거든요. 다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민 투표를 해라. 그래서 일단 전쟁을 하지 말고 그래서 인도가 그걸 받아준 거거든요. 예. 그 외에는 다른 게 너무나 이 지역이 중국까지 또 끼어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은 그것 때문에 62년도에 인도와 큰 전쟁까지 전쟁했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국제사회라고 하는 게 마땅히 어떤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자, 지금 나름대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카슈미르 분쟁, 그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1부에서요, 교수님께서 카슈미르 지역의 역사적인 맥락, 그동안의 어떤 흐름과 과정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도에게는 또 파키스탄에게는 중국,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지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사건은 이제 벌써 벌어졌고요. 예.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사태 이후 일단 인도 입장에서부터 먼저 여쭤보면 인도는 여길 뭐 직할로 운영해서 뭐 개발도 하고 그래서 점점 더 자신의 영향력을 더 발휘하려고 노력해왔던 게 지금의 행보인데 이번 사태 이후 이 행보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변화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거죠. 네. 이제 인도는 1991년 IMF 재정 위기를 맞이한 이후에 과거의 사회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버리고 네. 이제 완전 자본주의로 갔는데 한 20년 지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완전히 갔거든요. 그래서 네.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뒤에 일어나는 후유증 같은 것을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놔두고 예.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파키스탄은
국가가 아주 더 많이 쪼그라들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거 안 돼요. 자꾸 안 예. 돼.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결과로 파키스탄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을 통제를 못합니다. 예. 파키스탄 정부가. 예. 혹은 통제를 못하는 게 아니고 통제를 안 하고 적어도 실질 내용적으로는 ISI라는 게 있어요. 예. 국가 정보국인데 여기가 이제 파키스탄의 테러리스트 이슬람 과격분자들과 손을 잡고 인도를 상처를 주기 위한 이제 그걸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힌두 국가 즉 반 파키스탄 반 이슬람에 대한 것을 들이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예.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네. 못 살 때는. 네. 근데 잘 산 이후에 최근에 2010년대 이후로는 노골적으로 반 파키스탄 반 이슬람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테러리스트들은 좋지요. 자기들은 테러로 먹고 사는 선수들인데. 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자꾸 인도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인도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008년도 큰 것만 2001년도 그거 빼고 2008년도, 2016년도, 2019년도 큰 대례가 일어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인도에서 제일 큰 뭄바이라는 제일 큰 도시를 예. 바다에서 보트 타고 들어가 가지고 큰 호텔을 점거를 해서 네. 기관단 쪽 M60을 설치해 가지고 막 다 쏴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뭐 나라가 뭐 그런 나라가 있어요. 인도도 한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파키스탄 보복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2008년도는 정권이 지금하고 정권이 다른 거지만 네. 2016년도도 또 마찬가지 사건이 벌어졌고 그보다 규모가 작지만 19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예. 크게 때리지를 못해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 핵무기가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16년도에는 때렸다고 하는데 때렸다는 증거가 없고 나온 게 없어요. 네. 영상 찍힌 게 없고 19년도에는 때리기는 했는데 아주 작은 카시미르에 있는 테러리스트 훈련장 그거 네. 때려서 뭐합니까? 훈련장. 때렸다는 게 뭐 미사일을 쏜 거예요? 아니, 미사일 그러니까 서지컬 아, 스트라이크를 예.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캠프 양철 지붕에 있는 캠프 그거 폭파해서 뭐예요?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했어요. 예. 왜?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일을 했군요. 예, 네. 예, 예. 힌두 민족주의를 이제 불러일으켜야 네.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예. 그런데 엄청난 타격은 지금 민간인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기껏 해봤자 2019년도의 연장선으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 대규모의 보복은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 아까 말씀하신 인더스강 유역 통제. 트리티를 이제 파기해 버리는 네. 것. 그다음에 이제 비자 다 취소해 버렸거든요. 아. 그럼 파키스탄 사람들 인도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나가야 돼요. 네. 예. 그다음에 그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예. 파키스탄에서 항공기가 라호르에서 이슬라마바드에서 델리로 오는 것은 있어요. 예. 근데 인도에서 가는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파키스탄한테 이익이에요. 예. 근데 인도는 직항이 없고 예. 어쩌다 한 번씩 직항 이제 무슨 특별기로 해서 가는 거거든요. 네. 이걸 취소시켜 버렸어요. 국경도 그 이렇게 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와가 보더라는데 아마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예, 막 그 국기 하강식 할 때 네, 네. 예, 거기 또 폐쇄시켜 버렸어요. 아. 이제 이렇게 되면 인도는 별로 큰 타격을 안 받는데 파키스탄은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그 타격 줬다고 해서 테러리스트들을 그런 발본색원을 하느냐? 그렇진 파키스탄 않구나. 정부가 못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수위를 보니까 최근 들어서 힌두 민족주의가 점점 대두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의 골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파키스탄도 이걸 통제하거나 다른 결로 바꿀 수 있는 의지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요. 물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핵을 가진 국가니까 직접적으로 전쟁은 못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인도를 보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거기를 바탕으로 간접전 아닌 간접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카슈미르도 어찌 보면은 그 그레이존에 해당되는 지역이니
여기에서 뭔가 똑같은 형태의 간접적인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수는 있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래식 그건 뭐 그거야 뭐 지금 인도 정부에서는 예. 과거와는 다른 엄청난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파키스탄에서 하고 있어요. 예. 인도 정부는 구체적인 것은 안 하는데 네. 파키스탄에서 어제 아침엔가 이제 인도가 엄청난 보복을 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은 자꾸 국제 문제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도는 그렇게 키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인도라는 나라가 그 테러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경제 발전이 엄청나고 네. 테러가 일어나는 날 그 다음 날에 엄청난 외교적인 문제가 세 개가 동시에 터집니다. 뭔가요? 4월 21일, 2일 그 이틀 사이에 예. 4월 21일 날 모디가 사우디를 가요. 예. 예, 사우디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모디가 본격적으로 소위 이슬람 국가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특히 걸프 국가들하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뭐 이런 어떤 경제 산업 문제도 있지만 예. 미국이 그걸 많이 부탁을 해요. 아, 인도에게요? 인도에게. 그러니까 쿼드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호주, 일본 여기까지는 세 나라는 뭐 아주 뭐 묻지 마라 우방국이죠. 돈독한 관계죠. 예, 우방이죠. 예. 근데 인도가 끼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도가 거기 왜 끼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걸 줄 테니까 예. 미국의 입장에서 니들한테 페이버를 줄 테니까 이슬람하고 특히 이란하고 좀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다. 아프가니스탄하고 좀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다. 예.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도 과거에는 인도가 팔레스타인하고 가깝거든요. 예. 근데 이스라엘하고도 좀 가깝게 해라. 그게 실용주의 아니냐. 예. 뭐 한다고 그렇게 팔레스타인 편만 드냐. 이렇게만 해주면 예. 우리 미국이 좀 중동에서 빠지고 싶다. 예. 그래서 중국하고만 이제 무역전쟁, 경제전쟁을 할 테니까 예. 거기를 인도 니들이 좀 잘 좀 해주면 그러니까 이란, 사우디, 이스라엘, 네. 그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네. 이쪽만 좀 해주면 그러면 인도 니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미국에서 주겠다. 그래서 쿼드도 넣어주고 예,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인도에서 그쪽으로 파고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우디를 갔어요. 4월 21일 날. 예. 근데 4월 22일 날 터져버렸어요. 어. 테러가. 그런데 4월 22일 날 미국의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왔어요. 예. 인도에. 예. 그래서 아침에 4월 21일 날인가요? 예. 아침에 벤스를 만나고 예. 부통령, 미국 예. 부통령이에요. 부통령의 부인이 누구예요? 미국 부통령의 부인이 우샤 벤스라고 해가지고 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죠. 예. 미국 사람이 인도계. 네. 예, 인도계. 그러니까 그 문화적 유대감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보려고 자기 부인 대동해가지고 이상하게 보면 그림이 미국이 인도한테 통사정을 하는 쪽이에요. 지금 같은 뭐 중국은 쩔쩔매고 이제 일촉즉발의 경제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인도는 꼼짝 안 해요. 예, 그러면서 인도는 톡하면 러시아하고 손잡아버리고 맞아요.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피곤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도한테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 예. 그래서 이제 벤스가 이제 가서 문화적 유대 관계를 잘 만들어 보려고 분위기를 그래서 이제 상호 선린 이런 걸 갔는데 그 만나고 바로 사우디로 갔는데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모디가 그 사우디에서 일정 취소하고 급고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벤스가 이제 뭐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이제 다른데 자이프로 뭐 어쩌고저쩌고 가면서 그 이제 스테이트먼트 그게 연설이 바뀌었어요. 문화 설린 그건 말도 안 하고 네. 원고가 있는데 네. 그 뒤로는 계속해서 인도가 원하는 말만 네. 테러 안 된다. 절대 용납하지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 전략적 관계를 우선으로 하겠다. 인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뭐냐 이런 식으로 그 스테이트먼트가 완전히 서로 달라져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게. 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국제관계, 국제사회에서는 현재 상황이 그래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더더욱 파키스탄이 뒤에서 중국과의 아주 밀월 관계 그렇겠죠. 이런 것들이 더욱더 돈독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예. 그렇다면 카슈미르 지역이 이거 또 다른 형태의 미중 간의 대리전이 되는 장소 이렇게까지 진화 발전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미국과 요새는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경제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경제 전쟁에다가 무역 개발 뭐 중국이 1대1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 투자를 하고 네. 근데 인도도 따라서 아프리카 뭐 투자하고 막 이런 미국이 뒤에서 밀어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발하고 그 나라 자체를 개발하고 항구 차지하고 이제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네. 옛날 같은 그런 열전 상태는 안 날 아니다. 건데 중국은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믿는 바가 중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인도는 미국하고 훨씬 가깝지만 중국하고 척지고 살진 않아요. 예. 인도의 외교가 원래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네. 인도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네, 이런 말을 나 노골적으로 하거든요. 야, 어떻게 보면 인도 외교 참 잘하네요. 그 책을 제가 지금 번역을 해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나오나요? 이번 달에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네. 이 선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선 때문에 출판사가 한 달만 미루시다 해서 6월 달에 나오거든요. 인도 외무부 장관이 직접 쓴 환상적인 정말 아주 기가 막히는 네. 그 정도의 외교술이 현란하게 나오는 그런 인도의 외교거든요. 다음에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실리 외교의 아주 막 총알을 보여주는 인도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리 끼고 저리 끼고 이리 끼고 저리 끼고 내가 취할 것만 취하는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미중이 카시미르에서 무슨 전쟁을 난다 이런 일은 없죠. 다만 이 지역이 그 전쟁이라는 분위기보다는 아주 그 미국은 중동에서 빠지고 네. 중국은 파키스탄으로 들어오고 네. 또 미국이 인도한테 암암리에 압력을 넣거나 지지를 해서 아프가니스탄하고 관계를 좋게 해라.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인도가요. 인도가. 네. 그러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파키스탄에 대해서 대단히 피곤해해요. 왜요, 그건 또? 갑질하니까. 아.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이라고 하는 이제 친구들이 네. 원래 파키스탄의 유학생들입니다. 아, 그래요. 탈리브라고 하는 것이 저쪽 페르시아 말로 아랍어인가 페르시아 말인가 잘 모르겠는데 학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드라사라고 하는 이슬람 신학교. 예. 그 이제 거기 와서 공부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로 치면 옛날에 운동권들이에요. 주사파 운동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거기 가서 아프가니스탄 들어가서 권력을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들 내 말 들어. 근데 우리 학생들이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너무 갑질이 심한 데다가 이익이 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어떤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국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들을 필요가 없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 결국에 미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다. 나라 자체가 완전히 좌절이 돼버렸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탈리반 정부라고 하지 말고 아프가니스탄 정부라고 해서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몇 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탈리반 정부가 인도로부터 얻어먹을 게 많기 때문에 네. 인도를 통해서 미국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아프가니스탄하고 인도가 좋아지죠.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은 아직은 끈끈한 관계지만 피곤하단 말이에요. 또 아프가니스탄의 그 테러리스트들이 파키스탄에 와서 훈련을 하는데 통제를 또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이슬람권하고 인도가 사이가 점점 좋아지고 하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피곤한 거예요. 짜증나고 네. 상황이. 네. 중국 하나밖에 믿을 바가 없어요. 그렇네요. 근데 중국이 거기서 마음대로 그걸 막 부추겨가지고 테러를 하라고 할 수는 없죠. 자기들한테도 네. 손해니까. 네. 근데 카슈미르 지역에 앞서서 말씀 주시기를 종교적인 이유, 그다음에 관광이나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도 참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중국이 이걸 1대1로 사업에 약간 슬쩍 넣는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안 하나요? 야, 이건 있어요. 거기 실효적 지배는 지금 저기 파키스탄이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파키스탄 영토고 예. 파키스탄은 자기 영토 파키스탄령 네. 카시미르 네. 놔두고 지금이 인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실효적 지배도 자기 땅이라고 해요. 예. 우리 헌법으로 북한은 우리 땅이잖아요. 아, 그런 의미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독도를 우리가 분쟁 지역이라고 일본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안 하죠. 우리는 안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실효적 지배를 인도가 하고 인도는 인도 땅이라고 해요. 재밌는 이야기가 우리는 교과서에서 독도 점 하나 안 찍으면 교과서 전부 다 폐기죠. 예, 폐기. 그러니까 인도는 카시미르 인도 영토 실효적 지배 영토 안 그리면 다 폐기입니다. 아. 예,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실효적 지배를 인도가 하고 있는데 파키스탄 그걸 인정을 이제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땅이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중국이 여기를 들어와서 점령을 한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 맨 위에 꼭대기에 티베트 고원이 있는 악사이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 땅이 됐고 그래서 그쪽으로 까슈가루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인도양까지를 고속도로를 뚫어주고 철도를 깔아주고 이제 이 일을 하니까 네. 인도로서 이제 피곤하죠.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래서 계속해서 저항을 했어요. 하지 마라. 거기서 우리 카시미르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니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 해가지고 상당히 갈등이 심하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계속해서 하죠. 네. 어찌 보면 그 카슈미르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처까지는 예, 중국이 예. 색을 확실히 더 보이고 있군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제 슬슬 앞으로를 이제 여쭤볼 수밖에 예, 없는 게 그러면 이 인도 파키스탄 오래된 이 갈등 그리고 그 뒤에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생길 수밖에 없는 파키스탄을 자꾸 고립시키게 만들 수밖에 없는 미국의 부추김 그걸로 인해서 인도와 중동의 각 지역과 점점 친해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파키스탄의 선택지는 그냥 중국만 바라보는 거 말고는 없나요? 글쎄 이제 너무 어려운 이제 그 질문인데 저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질문인데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남북한 관계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 남북한이 우리가 요새는 뭐 그렇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예. 가장 큰 해결책이 뭘까요? 그냥 저는 통일되는 게 아닌가 아니, 싶은데. 그러니까 통일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통일을 가면 통일로 네.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DJ가 했던 대로 그 이제 햇볕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저 사람들이 잘 살게 해야 된다. 그게 가장 합리적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예요? 군부 내지는 강경파 혹은 뭐 김정일, 김정은 이쪽은 안 하려고 하죠. 자기가 실제로 권력을 다 뺏겨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교착 상태가 되는 거죠. 예. 햇볕 정책도 안 통하고. 그러면 우리 내부에 우리 남한 내부에 우리 내부에는 그럼 뭐 있냐? 통일을 하기 싫어하는 저쪽이 있어서 우리하고 정치적으로 충돌이 돼야 이익이 오는 뭐 특정 정당을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쪽의 세력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겠네. 그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르겠네요. 있죠. 그러니까 예. 인도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제일 일반적인 것은 파키스탄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면 중국이 투자를 해가지고 파키스탄에 개조를 해서 하는 것을 두고 보고 부추기고 이렇게 해서 격려하고 해서 서로 경제 교류를 해가지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이 참에 파키스탄 나라 자체를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자. 예. 네, 완전히 그냥 우리하고 이게 실질적인 국제 정세다. 예. 무슨 낭만적인 말 하지 마라. 네. 그래서 파키스탄을 찍어 누르자라고 하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혹여나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인도는 인도 안에도 이슬람 교도들이 많잖아요. 많죠. 세력들이. 예, 예. 그럼 파키스탄하고 인도 내에 있는 이슬람 관련한 어떤 세력이 결탁해서 인도 내에 어떤 분란의 씨앗을 훨씬 더 키우는 이런 흐름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네. 이걸 보세요.
2008년도에 문바이 테러를 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러면 내부의 도움이 있어요. 내부의 도움이 있었겠죠. 예. 근데 그 내부의 도움은 왜 생겼겠냐. 그냥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1971년도에 예. 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 나뉘었을 때 예. 그때 인도가 인디라간디 정부가 수상이 아주 정치를 못 해가지고 네. 쫓겨나기 직전까지 몰렸어요. 인디라간디 수상이. 그래서 그때 서파키스탄이 동파키스탄을 아주 심하게 탄압을 했거든요. 예. 그럼 학살을 100만 명 이상 학살을 했는데 주로 지식인들만. 예. 그래서 동파키스탄이 이제 독립 전쟁을 할 때 인도가 끼어가지고 서파키스탄을 아주 박살을 내가지고 방글라데시를 독립을 시켜줬어요. 네. 쉽게 말하면 인도가 끼어서 파키스탄 영토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키스탄은 그 뒤로 핵무기를 개발을 한 이후로 어떻게 네. 하겠어요? 우리도 인도를 찢어야 된다. 갚아야지. 네. 그럼 찢으려면 어떻게 하냐? 내부의 분란을 만들어. 내부의 분란을 만든다. 내부의 분란을 그럼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은 무슬림들하고 손 잡고 네. 테러를 부추기거나 이쪽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인도는 어떻게 해요? 힌두가 근데 극단적 힌두가 또 보복을 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학살을 하겠죠. 그러면 그 정치 세력이 또 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분란을 일으키면 역으로 나라가 찢어진 게 아니라 힌두 근본주의가 부상을 해요. 예. 그게 현재 모디 정부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전술도 썩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데 예. 그들 자체한테는 좋아요. 예.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인도라는 나라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 시민이다 어떤 사람이. 예. 그럼 나는 무슬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못 사는 파키스탄 쪽에 편을 들겠어요. 나는 여기 현재 소위 말해서 멜롱잉을 하고 있는데 예. 현재 인도에 살고 있고 잘 사는 사람인데 네. 힌두들이 나를 탄압하고 우리 나랑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죽여서 몰살을 해서 싫지만 나보고 우리 같은 식으로 너 그럼 북한 가라 하면 내가 파키스탄으로 가겠냐. 안 가죠. 난 인도 시민인데. 네, 안 가죠. 이제 이런 정서가 많죠. 그래서 종교로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좀 어설픈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사실 인도는 갈 때마다 참 묘하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 싶었는데 어려운 나라입니다. 예. 교수님 설명으로 이해가 돼가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이광수 부산외대 명예교수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